어, 오늘 이제 그 해야 될 내용이 그 JSP의 JSP 페이지에 넘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폼 페이지를 만드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특히 HTML 폼 태그 하위에 자식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자식 요소들, 자식 태그들 그런 이제 태그들 종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HTML 제가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든지 W3C 서클 들어가시면은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 속속 하나하나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사실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내용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많이 쓰는 것부터 우리 그 지금 수업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좀 여유가 있다 하면 그때 다른 내용들도 조금 확장을 좀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계속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폼 데이터 이제 폼에서 서브밋해서 넘어온 데이터를 JS 페이지에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미 뭐 앞에서 실습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내용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PT 제가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요청 파라미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요청 파라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청 파라미터는 우리가 리퀘스트라는 게 요청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네모 하나 두 개 이렇게 걸어가지고 C 뭡니까 클라이언트고 그죠? S 뭡니까 서버죠. 이 서버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설치되어 있죠. 와스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와스는 뭐예요? 톰캣이죠. 톰캣. 톰캣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요 톰캣은 우리 웹서버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와스 서버지만 웹서버 기능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 웹페이지 서비스도 되고 동적 웹페이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 웹페이지 그 서비스가 되려면은 이 톰캣이 뭔가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톰캣에 지금 JSP를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SP 컨테이너라고 했죠. 컨테이너에서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을 해주고 그 변환된 그 자바 코드가 사실은 서블릿 코드입니다. 그죠?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실행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기반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을 갖고 와서요.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브라우저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웹에서 웹 프로그램에서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브라우저 안에서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접속하는 방법이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죠? 그게 접속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요청한다라고 돼요. 왜? 주소를 딱 입력해서 페이지 그 경로를 이렇게 주면요. 이거 주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메인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딱 입력을 하면 그럼 서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 서버에 올려놓은 홈페이지 소스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되면 서버는 여기 접속할 때 요청한 내용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하는 것을 요청이죠. 우리말로 하면 요청이죠.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서버가 이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죠. 응답이라고 하고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에서 내장 객체 중에 리스판스 객체가 있고요. 리퀘스트 객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청할 때는 리퀘스트인데 요청했을 때는 리퀘스트인데 요 요청과 관련된 정보들은 리퀘스트 객체가 다 가지고 있고 내장 객체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응답해 줄 때는 리스판스 내장 객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JSP 코드를 실습을 앞에서 해보셨어요.
메소드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청 파라미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 그러면 요거 이제 이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에 대해 응답하고 이 구조를 아셔야 이 용어를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요청 파라미터 뭡니까?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서 요렇게 보내는 걸 얘기하겠죠. 요청. 그죠? 방향이 다릅니다. 요청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응답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주세요 요청하는 거죠. 이 주방장이 자 짜장면이 다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드세요. 이거 응답이에요. 그죠? 항상 방향은 요청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고요. 응답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때 자 요청할 때요 요청될 때 자 이 요청할 때 이 어떤 그 정보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파라미터라는 거 파라미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매개 변수 메소드나 생산자 할 때 매개 변수 많이 사용했죠. 매개 변수. 이게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그래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가 있으면 변수 뭐 a라는 변수가 있다. a라는 이런 변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을 뭐 이렇게 담아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청 파라미터,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던져지는 이렇게 전송되는 이 파라미터를 요청 파라미터로 합니다. 그죠? 리퀘스트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자 이게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 입장에서는 이 요청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공을 던지면 서버는 이 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리퀘스트 자 내장 객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는 자 리퀘스트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요 요청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리퀘스트 내장 객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서버로 보낸 자 웹브라우저가 이제 클라이언트죠. 서버로 보낸 요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요 리퀘스트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도 설명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네, 그죠?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자, 그러면 요 요청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보내진 이 값을 이 서버에서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메소드 자, 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 자, 이미 요거는 실습 시간 했습니다. 자, 요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객체 이름 점 객체의 이름 점 get parameter 메소드. 그래서 지금은 좀 되면 우리가 객체 이름 점 메소드 객체 이름 점 뭐 필드 속성 뭐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그 정도는 뭐 다 이해되실. 코드 이제 보시면 이거 객체고 뒤에 이름 나오는데 갈로 붙었네 매개 변수 던지죠. 이런 형태는 메소드로 호출하는 건데 그죠? 금방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 메소드 사용하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간다? 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 매개 변수 이름 자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네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변수 이름 이렇게 넣으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던질 때 변수에다가 값을 담아서 던지죠. 그 변수 이름을 여기 넣는 거예요. 자 a라는 변수에 10을 담아서 던졌다 하면 요 a라는 변수 이름을 주면 자 리턴되는 값은 10이 리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요것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안중에 하면 반복 설명 안 하겠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 파라미터 값을 던지잖아요. 다 어떤 형태로 던지냐면 스트링 형태로 드립니다. 스트링 문자열 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사용해서 개수를 시작하는 메소드 사용해서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변수명 앞에 요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 지금 파라미터가 스트링 형태로 되기 때문에 스트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우리가 작성했던 회원가입 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회원가입 폼을 이제 만들어서 실수까지 하고 결과까지 봤었는데. 일단 회원가입 폼 앞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 값을 받는 거를 우리가 JSP에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면 폼 태그 안에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폼 태그 안에 이제 인풋 태그 사용해서요. 인풋 태그 사용해서 요 체크박스, 체크박스 처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체크박스는 어떤 선택 항목 중에 값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세요 하면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를 고르세요 하면 여러 가지 고를 수 있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을 고르세요 하면 뭐 여러 가지 고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작할 때 요 체크박스를 사용하고요. 실제 여기 이제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때는 요 태그에, 인풋 태그에 체크드라는 속성을 쓰시면 되죠.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나오게 하려면 체크도 안 쓰시면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프로그램 할 때 PHP를 하든 ASP를 하든 JSP를 하든 웹 프로그램 할 때는요, 서브 페이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요 네임 태그, HTML 태그의 네임 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냐면, 자, 이 입력된 값을요, 자, 어딘가 실어서 서버에 전송하는데, 그 실는 변수 이름이, 요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네임이라는, 이거는 프로그램 할 때는요, 우리가 웹페이지 그냥 디자인할 때는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뭐 안 쓰든 뭐 상관은 없어요.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실제 기능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요거는 꼭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값을 요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리퀘스트 해서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넣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리딩이면 여기 리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exercise 돼 있으면 request get 파라미터 해서 또 exercise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체크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값을 받아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요 위쪽에 페이지는요, 폼 페이지입니다. 폼 페이지고, 그래서 이렇게 양식에서 자, 입력을 한 것을 선송 버튼 누르게 되면 요 폼 페이지에 입력된 값을 서버 페이지에 전달하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서버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여기 이제 서버 페이지죠. JSP 페이지입니다. 서버에 있는. 그래서 요 JSP 페이지에서, 자, 요 지금 그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이 입력 값들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 표현식 사용했죠. request.get parameter 해서 request 내장 객체의 get parameter를 사용해서 요 값 하나씩 자, 요렇게 이름 단위란 값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 단위란 값을 전달하는 요청 변수죠. 변수 이름을 요렇게 자, get parameter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변수 안에 담겨서 넘어온 값을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reading exercise mov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eading exercise move 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 출력 결과에 보면 체크박스는 지금 요 출력된 거 보니까 체크한 거는 여기 체크돼 있죠. 독서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체크돼 있죠. 그죠? 체크돼 있으니까 실제 출력했을 때 표현식으로 request.get parameter 출력했을 때는 뭐가 나왔냐면 on이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아, 이거 체크박스에서 체크해서 JS 페이지로 던지면 이걸 이제 출력했을 때 on이라고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운동은 체크를 안 했죠. 운동을 체크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서밋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get 파라미터 했을 때 넘어오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운동에는 널 값이 들어가 있어요. 운동. 그죠? 엑서사이즈에는 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이렇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체크박스. 그렇기 때문에 자, 영화 요거 이제 request.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표현식에서 expression 태그에서 출력을 해보면 on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체크되어 있으면 on, 체크가 안 됐으면 null로 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이걸 가지고 조건식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취미를 DB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하면 요 on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취미로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on이라고 늘 값이면 저장하지 말고 취미로 on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취미 그러니까 독서가 on이다 하면 독서도 이 사람 취미구나 해서 딱 저장해주고 영화가 on이다 이라고 하면 아, 이 사람 영화도 취미구나 그러면 이것도 취미에 넣어주자 해서 딱 기록을 해주고 하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널이죠. 널이면 기록 안 해주면 되죠. 예, 그러면 DB에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값만 싹 들어갈 겁니다. 그죠? 체크 안 된 거는 여기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이렇게 보면 일단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변형해서 쓸 거예요. 수정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게 폼04.jsp입니다. 그래서 폼04.jsp에 03.jsp인가 하여튼 기존 JSP에 폼 태그에 보시면은 폼 태그에 보시면은 여기 폼04 언더바 프로세스.jsp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액션 요 속성에 폼의 액션 속성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샵이 들어가 있어요. 샵.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다른 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되돌려주는 샵이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샵 대신에 실제 이제 요 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값을 던지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JSP 페이지 그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파일명이죠, 파일명. 근데 이 폼04 언더바 프로세스 JSP는요, 폼04.jsp와 같은 서버의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앞에 경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앞에 다른 경로가 필요 없어요. 같은 폴더. 그래서 다른 경로에 있다든지 하면 URL이나 전체 URL이나 그러면 그 뭐 상대 주소로 이렇게 여기 앞에 경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폼에 여기 지금 폼에도 폼 이름을 줄 수 있는데 폼이 여러 개일 때 구분하게 될 때 사용하는 거고 메소드. 자, 메소드는 get 방식 아니면 포스트 방식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get은 브라우저 주소창에 서버로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들을 다 노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조금 좀 위험하다 하는 것들은 다 뭘로 해야 된다?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이제 소스 그 JSP 페이지에서 이 요청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우리가 만들었던 양식 페이지고요. 회원가입 양식 페이지고요. 값을 넣어서 서버 페이지로 이렇게 전달을 서브미스를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요 아래쪽에 요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뜨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면 우리가 폼에 이제 입력된 값을 그대로 그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 입력 상자도 있고, 자 input 태그에 타입이 텍스트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입력 상자인 것도 있고, 그래서 타입이 패스워드죠. 그 다음에 여기에 select 태그와 옵션 태그 사용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앞으로 일부분만 회사 그 통신회사 번호였죠. 그래서 통신회사 보내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 값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여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 띄워주고요. 마지막에 텍스트 에어리어 값까지 여기서 여기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소스에 어떻게 이렇게 던져진 값을 폼에서 던진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소스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자, 요 결과 이렇게 이제 JS 페이지죠. 실제 폼 페이지 클라이언트에서 전달한 요청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들을
다 받아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get 내장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JSP 페이지를 만들어 주실 때 한글 처리와 관련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요 request.get set이죠. set get이 아니라 세팅해 주니까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자, 요 메소드 하시면서 UTF-8이라는 요 값을 꼭 지정을 인코딩 타입을 캐릭터 인코딩 타입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UTF-8 안 넣어 주시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일단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 request.get 파라미터 id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텍스트 입력 상자의 네임 값이 id였겠죠? id. 자, 여기 이제 입력된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형식이고. 다음에 request.get 파라미터 name도 마치 텍스트 입력 상자니까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요 텍스트 입력 상자가 두 개고요. 지금 select 박스 select 상자가 하나입니다. 근데 요 select 박스에 자, 선택된 값을 가져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 쪽에 그 회원가입의 전화번호 쪽에 보시면 첫 번째 그 회사 통신회사 번호 같은 경우에는 select 태그와 옵션 태그 사용해서 드롭다운 목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면 거기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된 값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JSP 서브 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느냐? 똑같다. 뭐와?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이렇게 더해진 값을 받는 형태처럼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패스워드 타입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입력 상자 받듯이 개파람피터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화번호 쪽에는 세 개의 자, 입력상자 폰 1, 폰 2, 폰 3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입력상자 3개를 사용하죠. 입력상자 2개에다가 select 박스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자, get 할 때는 request.get 파라미터, request.get 파라미터, request.get 똑같죠. 단지 이제 여기 변수 이름만 이렇게 폰 1, 폰 2, 폰 3 하시면 다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 request.get 파라미터 해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 라디오 버튼이죠. 지금 남성 여성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값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request.get 파라미터 하는 거 똑같고요. 이름 넣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합의 자 취미죠. 취미인데 지금 독서, 운동, 영화 자, 이 각각 이름을 합의 1, 합의 2, 합의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요 이름을 해서 request.get 파라미터 사용해서 요 취미 세 가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된 것은 on, 체크가 안 된 것은 null 값이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텍스트 에어리어 이 부분이죠. 여러 문장이죠. 여러 줄의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전송한 값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name, 코멘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코멘트라는 요 네임이 request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코멘트 해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요 소스 코드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형식이 자, 요 request.get 파라미터 하는 형식이 보시면 다 똑같죠? 여기 위에서부터 해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다 request 객체의 get 파라미터 메소드 상에서 다 값을 받아옵니다. 한 번만 확인을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 입력 상자든 패스워드 입력 상자든 선택 상자든 라디오 버튼이든 체크박스든 텍스트 에어리어든 이렇게 양식을 만들고 값을 받아올 때는 중요한 게 뭐다? 이 폼 만들 때 사용했던 네임 속성 있죠? 네임 속성 어떤 값이 있으면 여기 A라고 넣으면 이게 변수 이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 여기 요 부분이죠, 그죠? 예, 요 이름들을 get parameter 메소드에 이렇게 넣어서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텍스트 그 임정상자만 사용해서 다른 거는 또 다른 형태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똑같다, 방식이 값을 받아오는 방식이 똑같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저런 식으로 이거는 저런 식으로 막 따로따로 받으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회원 가입에서 지금 던져주는 값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받은 값들을 스트링 타입의 자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죠. 문자열로 다 저장을 한 거예요. 문자를 저장하고 이걸 이제 출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웃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프린트 ln이나 프린터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현식을 사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표현식을 사용해서 요 변수를 요 표현식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출력을 해보는 거죠. 가입 변사까지.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에 보면 화형 가입 양식에서 폼 데이터 전송받기 해서 뭐 폼 05.jsp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취미 운동 영화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받았냐면 앞에서는 요 취미를 받을 때요 합의 1, 합의 2, 합의 3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요 독서는 합의 1이라고 봤고요. 자, 기억 안 나시면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소스 코드 보시면 우리 양식 만들어 줄 때, 폼 양식 만들어 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니까 합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합의 1, 합의 2, 합의 3 이런 식으로 받았죠, 그죠? 왜 이렇게 받으면 폼을 만들어 줄 때, 독서는 합의 1, 운동은 합의 2, 영어는 합의 3이라고 우리가 그 컨트롤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네임 속성이죠. 네임 속성의 값을 합의 1, 합의 2, 합의 3이라고 줬기 때문에 받을 때 요렇게 따로따로 받았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자, 이렇게 요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리퀘스트 똑같은데 여기 합의 1, 2, 3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따로따로. 독서, 운동, 영화 따로따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없는가? 자, 사실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지만 요거보다 코드가 더 깔끔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 코드가 더 깔끔하게 바뀔 수 있는지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제 코드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폼 05.jsp 이제 따로 또 만드는 겁니다. 폼을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액션 속성에 자, 요렇게 이제 수정한 폼을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요 JSP 페이지를 따로 만듭니다. 폼 05 프로세스 폼 05 언더바 프로세스 JSP 따로 만들고요. 자,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 아까 합의 1, 2, 3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따로 줬기 때문에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할 때도 합의 1, 2, 3 따로 받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받으려면 요 폼에 네임 값을요 똑같은 합의라고 주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규칙이 맞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 라디오 이게 체크박스잖아요. 지금 타입이 체크박스죠. 그죠? 체크박스죠. 체크박스입니다. 그래서 HTML 교과서에 이렇게 보시면은 HTML에서는요. 자,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러면 남자 여자 두 개 다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룹 안에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네임 속성 값을 동일한 값을 준다. 그래서 이름이 같으면 하나의 그룹이 되고 그 그룹에서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된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라디오 버튼에서는. 근데 체크박스는 그렇지 않았죠. 체크박스는 뭐 여러 개가 좋으면 여러 개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용도로 쓴다 했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동일하게 쓴다는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오면
프로그램에서는 JSP든 ASP든 PHP 웹 프로그램에서는 요거를 요 규칙을 약간 넘어가서 체크박스도 이름을 동일하게 쓰는 거야. 일부러. 동일하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보면 독서도 합이고 운동도 합이고 영화도 합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배열 배웠습니다. 배열. 합이라는 배열이 생기고 합의에 0번 방에는 독서가 들어가고요. 독서의 값이 들어가고 다음에 합의에 1번 방에는 똑같은 이름이죠. 합의. 그죠? 1번 방에는 요 운동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의에 2번 방에는 영화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합의라는 이름을 하나를 쓰되 이 세 개의 정보를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하시죠? 1차원 배열 지금 2차원 배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똑같이 넣어버리니까 야 이걸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합이라는 배열을 두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놈은 0번방, 두 번째 놈은 1번방, 세 번째 놈은 2번방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배열로 서브 페이지, 제스 페이지에 전달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럼 제스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받을 때 배열로 받아서 0번방의 값, 1번방의 값, 2번방의 값을 읽어내서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왜? 지금 독서도 취미고 운동도 취미고 영화도 취미죠. 그래서 독서가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운동이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영화가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항목의 값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박스에서 체크된 것은 오늘하고 떴었고요. 체크가 안 된 것은 늘 값이었죠. 그래서 배열이니까 또 좋은 게 뭐예요? 폼으로 돌려버리면 되잖아. 인덱스 값 사용해서 폼으로 돌리면서 온되어 있는 취미만 기록을 해버리면 되죠. 배열과 반모음은 이게 공업이 잘 맞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모음 돌리면서 그래서 취미가 사실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이렇게 우리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보면 체크박스 거의 한 10개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 중에서 중복해서 뭐 몇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중복해서 몇 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취미들을 처리를 할 때 배열 형태로 그냥 체크됐다 안 됐다 몇 번째 항목이 체크됐다 안 됐다로 처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폼에서는 왜 체크박스인데 이름을 똑같이 했느냐 그룹으로 만드는 그런 라디오 버튼에서는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그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은 또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된다 했었죠. 근데 HTML 교과서에는 이 체크박스는 그룹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름을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죠. 하지만 JSP 프로그램 할 때는 이거를 배열화해서 서브 페이지에서 받으려면 얘 이름을 똑같이 해서 그룹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부적으로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JSP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JSP 페이지를 이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스 페이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요, 다 동일하고요. 실제 이제 뭐 아이디라든지, 뭐 패스워드라든지, 뭐 네임이라든지, 뭐 폰도 우리 폰 1, 2, 3인데 이거 좀 틀렸네요. 또 성별이라든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합의 부분이에요. 합의. 이 부분은 보세요. 이 부분. 자, 위에 지금 값을 하나씩 변수 하나에 값을 하나씩 던지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값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배열로 받아요. 배열로. 그죠?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대부분 다 변수 값 하나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참조 변수 이름 넣어주시고 그냥 값 하나씩 받았는데 합의 같은 경우에는 배열 형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대갈로 이렇게 해줘서요 배열 타입으로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타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합이라는 게 그러면 변수가 아니라 배열의 이름이 되겠죠. 배열의 이름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에다가 request.getParameter로 끝나는 게 아니라 values라고 했습니다. 왜? 배열이니까 값이 안에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 변수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뭐예요? 한 시점에 값을 하나만 기록할 수 있는 게 변수죠. 값을 두 개 기록 못해요. 저장을 못해요. 근데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request라는 자 객체에 기존에는 값 하나를 받을 때는 요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썼지만 여러 개의 값을 받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쓰는 거예요.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 뒤에 getParameterValues 해서요 복수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다운표에다가 요 합이라는 배열 이름, 자 배열 이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getParameterValues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여기 합이라는 배열 이름이라는 거죠, 그죠? 예, 합이라는 배열 이름을 받아서 요 자바 자 합이라는 배열 참조 변수에다가 그대로 배열 객체를 받아서 배열 객체를 이렇게 던져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배열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가 폼 쪽에도 이렇게 조금 보면 그 체크박스가 많더라도 간단하게 하나는 묶어서 그죠? 취미가 한 20개 된다. 그러면 다 이름을 똑같이 주시면 되죠. 뭐 합의 1, 합의 2, 합의 3, 합의 4, 합의 5 이런 식으로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드 작업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이름이 같은 체크박스는 하나의 이제 배열로 1차원 배열로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JS 페이지에서 값을 받을 때는 예, 이렇게 자 request.getParameterValues 하시고요. 예, 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배열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원 스트링 타입의 배열로 받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출력을 하려면 나머지들은 그냥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의 값을 받아 getParameter 하면 그냥 값 하나만 넘겨오기 때문에 그냥 변수에 저장했죠. 스트링 변수에 저장했는데 지금 합의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저장했잖아요. 그죠? 배열이 넘어오기 때문에 배열 타입으로 저장했습니다.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저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게 처리해 줘야 돼요. 위에서 보시면 그냥 표현식 가지고 뭐 아이디 출력하고 패스워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반성하게 하시면 배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의가 합의라는 게 참조 변수죠. 배열이 이제 이렇게 할당되는데 난널이냐 검사하는 거야. 합의 객체, 그러니까 배열 객체가 넘어왔냐라는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할당된 그 객체가 없으면 널 값이기 때문에 폼은 못 돌립니다, 그죠? 배열 객체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되어 있으면 폼은 안에서 자 int i 값이 자 초기 값이 0이고 i가 합의.length. 자, 요 length라는 속성 오랜만에 보는데 배열이면 무조건 뒤에 .length에서 배열 안에 가지고 있는 값이 개수가 몇 개인지 요소가 몇 개가 지금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 요소의 개수 그래서 합의 배열의 크기가 요 자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합이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포문을 반복시킬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력문에 보니까 아웃 내장 객체 사용해서 프린트 ln 한 다음에 자 여기 그 지금 빈칸 한 칸을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 넣어놨어요. 예, 이거 띄어쓰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합의 i라고 했죠. 그러면 요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합의 배열의 i번째 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스트링. 그래서 안에 다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을 안에 들어있는 스트링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취미가 체크가 됐으면 on이라는 문자리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null이라는 문자리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폼은 돌면서 취미가 3개니까 3번 찍겠죠. on이든 null이든 3번 찍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폼 데이터 그 배열 형태로 넘겨주고 그 체크 박스의 내용을 배열 형태로 넘겨주고 배열 형태로
get 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 상에서 받을 수 있다. 자, get parameter가 아니라 get parameter는 단수 하나만 값을 받을 때, 변수의 값을 받을 때 get parameter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열 값을 받을 때는 get parameter values라는 배열 그 뒤에 s 붙입니다, 그죠? 복수형으로 씁니다. values. 그래서 배열 값 받을 때는 get 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를 쓴다. 리퀘스트 객체에 자 배열 값 받을 때는 get parameter values 쓰시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끊어서 할게요. 잠깐만요. 예, 끊어서 하겠습니다. 예.